국내 증시로 다시 돌아와서요. 유망 기업에 대해서 찬찬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적도 괜찮고 또 성장성도 갖추고 있지만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 찾아보도록 하죠. 한화증권 강남 리더스 라운지의 인형원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기업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네, 지금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운용자산 2조가 넘는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벤처 캐피탈을 보유하고 있는 DPC라는 회사인데요. 예전에 골프존이 상장을 하면서 주가가 부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DPC와 합병하는 방안을 장기 추진 중인데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병 이슈에 주목을 하면서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이신데 이 합병 이슈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멘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자회사, 바로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가치입니다. 이번에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창투 사무투자 회사 지분을 추가 편입하면서 100% 자회사로 만들었는데요. 예전에 골프존 주요 주주이기도 했던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운용 규모만 1조 5천억 이상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연간 운용 보수만 250억 이상이고요. 순이익이 작년에는 50억 이상 남았는데 금번 연결 재무제표로 반영된 DPC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이익만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입니다. 자회사 실적이 반영된 DPC의 반기 기준 영업이익 150억, 순이익 110억, 시가총액이 DPC의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니까 하반기 생각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또한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이민주 회장의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처럼 직접 투자가 주가 아니고요. 펀딩을 받아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연간 운용 보수 스테디하게 잡히는데 시총 1000억짜리 회사가 이 정도 규모의 창투사를 100% 자회사로 편입을 했고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대외적인 평가 또한 1400억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자회사 DPC의 시가총액을 훨씬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가는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가치를 고려했을 때 지금 모회사가 되고 있는 DPC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최근에 그래도 급격하게 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매매 전략은 어떻게 짜볼까요? 예, 우선 주가가 부담스러운 면도 있기 때문에 동종 업계를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선 AT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종업계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보시면요. 저가 대비해서 332%가 올랐었고요. 대성창투를 보시더라도 주가가 375% 올랐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국내 1위 운용 규모인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보유하고 있는 DPC는 아직 132%밖에 오르지 않았고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후에 여기 보시면 다 대량 거래가 터졌었는데 이게 다 이 부분이 신고가를 내면서 장대 양봉 부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별 주가를 보시더라도 최근에 기간 수급 10만 주 들어오고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보시면서 우선 거래량 눌림목으로 한번 지금부터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근데 주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52주 최고가 기록을 하면서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하지만 동종업계를 비교해 봤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이다. 다만 접근을 할 때는 눌림목에서 분할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DPC 자세한 내용 알아봤고요. 한 가지 회사 더 소개를 시켜주신다면 어떤 걸 준비를 하시겠나요? 예,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QE3 등의 경기에 민감한 조선업종을 골라봤는데요. 지금 유럽 이슈로 인해서 조선주들이 상당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세계 PC 선박 시장 점유율 1위인 현대미포조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예, 요즘 조선 업종은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오다가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 다 아시다시피 22의 무제한 국채 매입,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조건부 합헌 결정 등 정책적인 이슈로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실적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후에 눌림목 구간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우선 조선 업황을 살펴보자면 올 하반기 선박 발주는 상반기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신조선가도 바닥권에 근접한 곳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즉 2분기 실적 바닥으로 4분기에는 조선 업종 자체가 한번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승 여력보다는 바닥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닥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박 발주가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하반기에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 절대적인 규모 수준에서 전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미흡하다라는 평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을 골라봤는데요. 예. 현대미포조선은 개별적인 수주 이슈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선 10월부터 대규모 수주건이 줄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쉘사에서 PC선은 20정 이상 발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의 1차 계약이 이르면 10월에 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LPG선, PC선, 선발주 10척분만 감안을 하더라도 약 6억 1천만 달러. 게다가 PCT선이 자동차 운반선을 해서 대규모 수주권도 협의 중이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 참고하시면서 기간 수급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조선주들 4분기에 사실 실적 개선이라든지 수주 측면에서도 좀 불투명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현대미포조선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럼 매매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지금 현대미포조선은 저평가 국면입니다. PBR에도 0.8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단기 신고가 구간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조선업종은 상승 여력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은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그어보자면 최근엔 비우면서 바닥을 점점 높이는 구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적금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최근에 기간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다가 우선 최근에 주춤한 상황인데요. 우선 연속적인 개인 매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참조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화증권 강남 리더스 라운지 이영원 연구원과 함께 DPC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